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너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이번 시간에 좀 이렇게 도면을 그린다기보다는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물어보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지금 이게 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게 지금 일각법인지 삼각법인지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일각법이냐, 삼각법이냐, 그런 설명.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 해칭의 의미, 뭐 그런 거 물어보셨고,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 도면, 이제 본인이 가진 도면 양식은 뭐 A4 양식인데, 얘를 분명히 그리면 이게 286이고 310파이거든요. 분명히 1대1로 그리면, 1대1로 그리면 이 양식 안에 들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를 줄여서, 그리고 어떻게 축척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얘는 일각법은 아닙니다. 다만 도면상에서 이제 어디를 정면도로 둘 거냐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정면도라 보면 여기를 정면도라고 보면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는 다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정면도라고 보면 잠깐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 부품은 어떤 부품이냐고 제가 보니까 얘는 커플링 같습니다. 커플링. 네. 이걸 뭐 물어보신 건 아니지만 커플링이고 커플링이라는 말은 커플이기 때문에 한쪽에 하나가 있으면 또 반대편에도 한 개가 더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떤 체결 볼팅이 되는 어떤 구멍이 6개 있으니까 뭔가 체결이 되고 여기 서로의 어떤 축들이 들어가서 얘가 돌거나 밑에 게 돌면 서로 같이 도는 그런 형태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에 여기 요만큼 튀어나온 이 부분은 키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얘를 일각범위냐 삼각범위냐 물어보시는데 이걸 정면도로 두게 되면 저는 삼각범위라고 생각합니다만 얘를 정면도로 두고 단면을 이렇게 쳤다 그죠? 단면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친 거예요. 그냥 단면을. 이해되셨죠? 단면을 쳐서 여기를 쳐다본 거예요. 그 쳐다본 모습을 요 오른쪽에 그냥 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 헷갈리게 일각범위입니까? 삼각범위입니다만 일각법입니까? 몇각법입니까? 물어보는 거는 그죠? 제 답은 삼각법이라는 거고 다만 이 단면을 쳐서 여기 갖다 놓은 부분이 이제 여기라는 것 뿐이에요. 이걸 뭐 좌측면 이걸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본 걸 여기서 그렸으니까 이게 뭐 일각법이라고 이렇게 뭐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사분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1, 2, 3 사각법인데 뭐 2, 4는 당연히 쓰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계 쪽 이런 부분에서도 일각법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그냥 삼각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뭐 배를 그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계 조선 빼고 기계 자동차 철강 쪽, 반도체 쪽이라고 보면 그냥 무조건 다 삼각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일각법으로 그릴 일이 잘 없어요. 왜냐면 이게 헷갈려요. 저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을 쳤다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을 쳤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 화살표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섹션 AA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도 중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쳐다봤으니까 키홈이 여기에 보이겠죠? 여기서 반을 잘라가지고 쳐다보면 키홈이 보이죠? 그 키홈이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됐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단면이 쳐져 있죠? 근데 위에만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다 쳐져 있죠? 얘를 우리는 온단면도 불러요. 온단면도. 전체 다 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혹은 전단면도, 혹은 전체 단면도.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2분의 1 단면도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죠? 뭐, 쓰임에 따라 다르겠죠. 반단면 이런 말도 나오는데 반단면은 요 한쪽만 단면 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상이냐면 결국 요만큼만 단면을 쳐서 요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게 이제 반단면도 혹은 4분의 1 단면도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설명됐고 이해됐죠? 여기 이제 해칭의 방향이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삼각부 말씀드렸고 용도 말씀드렸고 얘를 분명히 우리는 지금 A4 용지입니다. 요거 A4 용지입니다. A4 사이즈는 297에 곱하기 210이죠. 그러면 여기 아무리 커도 가로 방향이겠죠. 297인데 얘는 310이에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꽉 찰 거예요. 이렇게 꽉 찰 거예요. 그럼 치수 못 넣죠? 자리도 너무 꽉 차고 도면이 안 맞죠? 보통 통상은 제가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이 양식 틀을 스케일 업 했어요.
한 1.5배 정도로 키우면 얘가 조금 더 뻥튀기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은 1대1로 그릴 거예요. 그죠? 우리는 1대1로 만약 지금 다 그리지는 않을 거지만 한두 개만 그려서 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건데 1대1로 그리게 되면 당연히 이따만하겠죠. 이따만해지고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양식이 안 맞죠. 근데 얘 자체를 물론 여기 스케일은 1대3인데 1대3인데 요건 나중에 축척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한 1대5 정도로 그릴 겁니다. 1대5라는 소리는 실물은 5인데 도면에서는 1로 표현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이 전체 그림의 스케일이 1인데 5분의 1로 줄였으니까 얘를 우리가 줄일 때는 0.2배로 줄일 거예요. 그럼 5분의 1로 줄여둔 거죠. 요거 이해돼야 됩니다. 0.2배로 줄이면 5분의 1로 줄어들인 거죠. 그 줄인 게 도면상의 표현은 1대5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 표현 요렇게 되고 그러면 그림이 이따만한 그림이 5분의 1로 줄어들면 요렇게 줄어들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5분의 1 줄여들었는데 얘를 치수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310으로 그렸을 텐데 5분의 1로 줄였으니까 60 한 이 정도 나누기 5 하면 한 62 정도로 줄어들 채로 도면 치수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도면에서는 제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교육할 때 치수는 무조건 1대1로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림은 이렇게 작아질지언정 사이즈는 무조건 1대1 사이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치수를 매번 넣고 나서 매번 스케일을 줄여야 되는 되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C 엔터 X라인 치고요. 수직 수평선 그리고 C 엔터 콩 찍고 D 엔터 310파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C 엔터 센터 콩 찍고 요번에는 여기 150 라인인가요? D 엔터 150이라고 엔터 안 치겠습니다. 치고 다시 C 엔터, 콩 찍고 D 엔터 150이라고 주죠. 사이즈를 다 주겠습니다. 미리. 이게 310이고 이게 150이에요. 라인이 크죠? 이게 이제 1대1 사이즈예요. 그리고 미리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죠? 일단 브레이크로 선 좀 정리하고 중심선 만들어 놓고 그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줬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중심선을 일단 좀 바꿀게요, 제가. 중심선을 바꿔놓고 한번 쳐다볼게요. 시선은 이미 이렇게 들어갔고. 근데 얘를 이 도면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물론 여기는 1대3이지만, 저는 5분의 1로 줄인다 그랬죠? 그럼 얘 자체가 스케일상으로 얼마로 줄이면 돼요? 0.2배율로 줄이면 되죠. 지금 1인데 5분의 1로 줄이는 거니까 0.2배율로 스케일을 낮추는 거예요. 그 작업 한번 해보죠. SC라고 하는 스케일로 들어가서요. 엔터. 내가 줄이고 싶은 그림이 있잖아요. 선택을 하시고 전체 엔터.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점 여기 연결이라 합시다. 아무데나 콩 찍고요. 그 다음에 0.2로 하게 되면 1이 0.2배로 떨어졌기 때문에 5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엔터. 맞습니까? 그러면 사이즈도 같이 줄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얘를 줄였으니까 사이즈도 같이 줄는 거예요. 그럼 다시 DDI 엔터 쳐도 당연히 치수는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일단 줄여진 거는 봤죠. 자, 그 다음 무브로 얘를 밀어 넣을게요. 물론 도면이 좀 공간이 많아졌네요. 어쨌든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도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치수 지울게 다시. 분명히 치수는 어떻게 하자고요? 1대1 치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DDI 엔터를 쳐가지고 치수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치수는 5분의 1이 줄어든 치수가 들어가죠. 아까 얘는 310이었고 얘는 150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도면상에서. 그죠? 그러면 매번 이렇게 치수를 주고 나면 이걸 뭐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특성창 CH로 들어가서 치수들 우리가 이제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얘를 다시 5배 뻥튀기를 시켜야 되겠죠. 뻥튀기 시킬 치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단위 문자 들어가서 선형 치수 축척을 얘를 5로 키우면 5로 커져요. 이 작업을 매번 계속 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치수 줄 때마다 여기가 310이고 150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5배 키운 치수를 계속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됐나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D 엔터로 해서 치수 관리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치수 관리자 들어가서 보셨죠? 여기 수정 들어가서
여기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이 중에 1차 단위, 그 특성창에 있던 1차 단위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축척 비율이 나오는데 지금이 1이래요. 그러니까 30파이, 62파이가 지금 1이니까 그게 5배로 커지려면 요번에 여기 숫자를 5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것만 만드시면 다 끝납니다. 확인 눌러주고 닫기 눌러주시고 그러면 310 바뀌었죠. 자, 이건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치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5라고 숫자를 비율을 늘렸습니다. EDI 엔터 치고 얘 찍으면 310 엔터, 얘 찍으면 150으로 뜨게 돼요.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서상으로 그림을 다 그려 놓으시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스케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낮추고 양식에 맞게 이 사이즈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치수를 주기 전에 이렇게 치수 관리자에서 선형 치수 비율을 5배로 키우는 거예요. 그림은 5분의 1로 낮췄지만 치수는 5배 키워서 치수를 주시면 여기에 있는 정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작업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작업 다 했습니다. 만약에 작업을 이렇게 다 했다 칩시다. 다 했으면 표면을 끝이 아니라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거 하나 봐주셔야 돼요. 척도를 봐주셔야 돼요. 치수는 제가 1대1로 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이즈는 제가 줄였다 그랬죠. 그러면 그 줄인 척도를 여기다가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5라고. 도면상에선 5고, 실제는 5고, 도면은 1로 표현했다고. 이해됐나요? 도면에서는, 실제 도면은, 미안합니다. 실제는 5인데,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그렸다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치수는 1대1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그런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되고, 특이사항은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건 변의 얘기긴 하겠지만, 키를 이렇게 눕혀서 그리는 경우, 나쁘진 않은데, 키를 눕혀서 그리기보단, 저라면 키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았을까? 물론, 키의 형태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겠지만, 저라면 키를 이렇게 띄워서 좀 그릴 것 같고, 이해됐죠? 그리고 저는 여기 투상 자체가 조금 그런 게, 차라리 여기 단면도를 정면으로 놓고요. 단면도를 이렇게 정면으로 놓고, 여기서 우측에서 바라본 우측면도를 여기다 바로 그릴 것 같습니다. 반만. 대칭기호 이제 넣고. 저라면요. 넣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키 홈의 폭은 20이고, 키가 들어가는 중심의 센터는 35R, 이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요거 8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키 홈이 요 번의 얘기인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치수는 8mm라고 하는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8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라고 표현된 것 같은데, 이거 표현 조금 애매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요렇게 8이라는 소리죠. 여기 8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실제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중심에서 8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중심에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치수 표현을 여기 끄트머리 8mm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아마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그냥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표현합니다. 치수 표현을, 키의 높이 표현할 때. 그래 놓고 여기 요 부분 있죠? 요거 지름을 따로 줘요. 그러면 자동으로 키가 바닥에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높이가 나오죠. 지름이 있으니까, 지름은 당연히 여기 온 지름일 거잖아요. 그러면 키는 요 부분이죠. 지금 표현 요거를 8mm로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mm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됩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mm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건 이해됐는데,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여기 8이 해석상으로 사람마다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라면 키홈은 이렇게 놓고 맨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표현해 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별게 아니라면 아닐 텐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런 중심선들을 많이 빠뜨렸다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빠뜨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스케일을 1대3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축척을 한 건데, 통상 축척을 할 때 축척 값을 1대3,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1을 나눌 거잖아요. 3으로. 맞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0.33333 숫자가 떨어지는 숫자가 아닐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제 이 숫자를 어떤 숫자인지 이게 좀 표현하는 게 좀 헷갈리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통상 우리가 줄인다고 치면 1대 3보다는 1대 2거나 1대 4거나 1대 5거나 그죠? 1대 10이거나 1대 20이거나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을 뒤에 있는 2라고 하는 숫자 4나 5나 10이나 20이나 이걸로 나눠가지고 딱 숫자가 딱 떨어지는 숫자로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CAD 작업으로 뭔가 줄이거나 늘리고 할 때도 되게 편하게 작업이 돼요. 1대 3 이렇게는 잘 줄이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로 줄여 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림을 크게 그릴 때도 5대 1이거나 그쵸? 2대 1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 했는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 구독자 요청한 거 아니고 어떻게 하죠, 실무. 왼쪽에 보시는 커플링의 형상을 토면 표현했는데 그림은 다 그리진 않았지만 이 토면 해석을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일각법이냐 삼각법이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 사이즈의 이 도면 그린 도면을 맞추고 그 다음에 치수를 당연히 맞췄으니까 그림이 작아졌겠죠? 커졌거나 그 작아진 우리 지금 상황은 작아졌으니까 그 기준의 치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는 선형 치수 그 어떤 비율을 우린 높였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줄 수 있고 중요한 건 도면 표현의 척도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하나 빠뜨렸네요. 얘 지금 삼각법으로 제가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삼각법이라고 얘기를 써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맞죠? 그 다음에 키홈의 방향은 오른쪽 눕히는 것보다 세우는 게 나을 것 같고 키홈의 사이즈는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치수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심선들 빠뜨린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림 자체는 온단면도 전단면도 2분의 1 단면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